41번 집단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옳은 것은 기억, 집단 성원에 대한 불안감과 저항감이 높다. 집단 초기니까요.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맞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보다 다른 성원과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뭐 사회복지보다 뭐 다른 사회복 중심이 돼야 되는데 다른 성원들과 대화 시도하려는 것은 집단 초기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한 중기나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차이점을 극복한다. 집단 초기인데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벌써 갈등과 차이점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집단 초기 한번 표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집단 성원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고, 집단의 특징, 그게 구성원들의 특징, 그 다음에 집단, 어떤 집단인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성원들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이니까, 집단 초기잖아요. 초기니까, 낯선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불안과 불신해죠. 이거 뭐, 지들 사람 얼마나 잘해. 이거 또, 낯선 사람이 또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이 다가오는 걸 불안해 하죠. 이때는 이 사회복지사 대화를 시도하죠. 사회복지사 대화 시도하죠. 사회복지사가 그 다음에 탐색해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거리감을 살짝 유지하죠. 뭐 팔짱을 낀다든가 어떤 사람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단이 성공할지 불안감과 두려움과 동시에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성공의 기대감, 양가 감정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의 특성이 뭐냐면 사회복지사 집단 성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처음에 시작 초기에는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집단에서 규범이 뭐고, 규칙은 아니죠. 규칙과 규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어떤 규칙, 일상생활에 지켜야 할 법률 같은 거.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것은 단체 내 행정기관에 관련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가치, 대화 양식, 그 다음에 집단 목적을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집단 성원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아니면 뭐 교회 연수 왔다든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향후 집단 응집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집단 성원의 공통점이 이것은 뭐냐면 집단 응집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사회복지사는 뭐 해야 되냐? 이 집단에 대해서 모든 비밀 보장에 대해서 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회복지사에서. 그 다음에 집단 성원이 사회복지사에게 과중하게 의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입하게 된다. 사회복지사 역할은 너무나도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서 혹시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회기 끝나고 나서 한다든가, 방과후 시간 한다든가, 쉬는 시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먼저 예방을 하죠. 그래서 과연 구성원들이 내 마음을 잘 들어줄까, 따라줄까, 그럼 두려움을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원들끼리. 서로 낯설어하는 구성원 간의 공통점을 찾아 연결해준다. 공통점이라는 것이 그렇죠. 당신은 지역이 어디냐, 어디냐, 그러니까 서로 공통점 소개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것도 되지만 학교도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집단 규범이 설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집단 초기 단계는 어떤 것이냐? 집단 초기 단계에서는 먼저 오리엔테이션, 집단 초기에서는 사회복지사 소개하고, 저는 사회복지사 이정민입니다. 이번 집단은 어떤 모임이 있고, 집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주고, 집단 규칙, 여기서는 굉장히 강조할 것이 비밀 보장, 이제 규범도 되고 규칙도 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신뢰감 조성, 성원들이 안정감을 찾도록 사회복지사는 경청과 지지, 격려, 비심파적 태도, 수용 자세 등을 갖춰야 한다. 참여 촉진 및 저하에 대한 대처, 어떻게 참여를 시킬 건지, 저항에 대해서 이게 참여율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첫째, 참여 촉진을 위해서 질문보다는 자기 개발 및 피드백 형식으로 이야기한다. 질문하지 말고 자기 개발은 이렇게 했다, 너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피드백 주고받는 이야기를 해라. 상호간에 대화를 시도하라. 해야지. 질문하지 말고. 저항을 다루지 않는다. 뭔 저항이 있으면 저항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즉 구성원이 경험한 부정적 감정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고 다뤄야 한다. 그 사람들이 저항이 있으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이 뭔가 하는 그것의 원인을 찾아라는 얘기죠. 셋째, 구성원의
이게 저하고 다른다는 것은 꼭 있어요. 그냥 불평을 내세우는 사람들. 굉장히 불평만 내세우고 막 쓴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셋째, 구성원이 궁금한 질문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답변하고 개인적인 일면은 회계 종료 유도한다. 또한 질문을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골고루 나눠서 해야죠. 집단에 대한 사정. 집단 사회복 실천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집단에 대해서도 사정할 때 소시오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소시오그램이라는 것은 집단의 어떤 친밀관계, 그 다음에 뭐 이정민과 누구하고 친밀관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전체 집단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단 초기가 있고요. 집단 초기고 과도기 단계 있고 작업 단계, 종결 단계 이런 식으로 대충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집단 초기는 그 참여를 촉진시키고 구조화시킨다. 그 다음에 과도기는 분위기 조성하고 지지와 격려, 초점 맞추기, 지금 여기 here and now. 이것은 과거는 필요 없다. 피드백, 중지와 연결. 그 다음에 작업 단계들 관심 기울이기, 경청, 공감적 반응, 명료와 질문 요약.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종결에서는 분리 감정. 우리가 분리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과 이게 행동과 이성과 감정을 분리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어려워요. 분리 감정이. 우리 말로는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라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민족이 그렇게 타고났어요. 감정이 풍부한 민족이다 보니까.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아니죠. 딱딱 구별하죠. 미해결 문제는 무엇인가? 집단 경험을 들어보기, 집단의 평가 뭐 그런 거 있고요. 자, 그러면 소시오그램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소시오그램은 나 중심으로 해서 여자친구는 누가 있고 남자친구는 누구, 인간관계 살펴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A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A하고 B는 어떤 관계인가? 아주 이게 이거 나하고 남자친구 B는 어떤 관계인가? 그다음에 이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쫙 펼쳐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눈에 싹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집단적인 초기에서는 대개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라는 것이지만 또 이것은 그 현장에서 컴퓨터가 없으면 이걸로 직접 자기가 써도 되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멀면 멀수록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가까일수록 친밀감이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친밀감이 높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